제왕절개가 자연분만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 의료진 입장에서는 산모와 태아가 건강함을 보장해줄 수 있는 분만 방법이죠. 대신에 단 하나 안 좋은 게 상처죠. 네. 산모 입장에서는 진통을 안 할 수 있는 장점. 맞아요. 산모나 아기 입장에서도 계획된 분만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진짜 단 하나 수술이라는 거, 아프다는 거, 네. 그리고 상처가 남는 거. 상처 남는 거. 그래서 요새는 또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상처 관리가. 그래서 이 제왕절개 부위가 아무래도 이제 방광 앞쪽이다 보니까 계속 장력이 가해지는 부위잖아요. 어떤 상처에 장력이 계속 가해질 때 이게 비윤성 반응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 몸이 켈로이드 체질이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켈로이드 체질이 아니어도 부위의 특징상 어쩔 수 없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죠. 생기는 부위여서 이거를 관리를 안 해주시면 진짜 고객들 오시는 거 보면 손가락처럼 상처가 두꺼워져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제왕절개 후에 우리가 주로 이제 실리콘 베이스의 겔과 그 시트 바르는 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논문상엔 바르는 것보다 붙이는 게 더 효과가 좋대요. 근데 이제 붙이는 거 아무래도 외출하실 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접촉성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겔 타입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붙여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꽤 긴 기간, 6개월 이상. 네. 그 와중에 이제 육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아이를 케어하시다가 처음에는 딱 마음 먹고 오셨다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한 3개월 정도 보통 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켈로이드 예방 주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분만했을 때는 저희 병원 출산하신 분들은 예방적으로 이제 주사를 다 맞았었는데 다른 병원들도 병원에 따라서 우리 조령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예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는 대학병원까지 많이 확장됐더라고요. 예방적으로 맞는 게 확실히 효과는 좋죠. 네. 그래서 그 켈로이드가 생기기 전에 어쨌든 비율성 반응이 생기기 전에 조금 맞아주는 게 예방 효과도 있거니와 통증이 조금이라도 적을 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약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맞을 때 좀 덜 아파하시고 생긴 다음에는 또 조직 자체도 약이 잘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약 들어갈 때 정말 많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신경조직 재생도 아직 제왕절개 후에 한 달 선에서까지는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맞으면 안 아파서 켈로이드 주사 좀 아프긴 하니까 아무래도 더 효과도 잘 볼 수 있고 통증도 줄일 수 있어요. 수술하고 며칠째 맞는 거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주는 넘어서 한 3주 선에서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상의를 거치고 저희 병원에서는 조리원 퇴소하실 때쯤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 주사도 꼭 챙겨 맞으시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좀 생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3번 정도 추천드리고 있고 생겼을 때는 이제 생길 때 가려워요, 굉장히. 맞아요. 부풀어 오르면서 간질간질하면서 시작되고. 저도 이제 담낭 수술하면서 복강경 수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켈로이드가 생기려고 이렇게 비흡성 반응이 생기려고 막 가렵고 이럴 때 주사를 정말 한 2번 정도 맞았는데 2주 간격으로 2번 맞았는데 바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려운 것도 되게 짜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려운 것만 없어져도 좋겠다고. 착색된 거 없어져도 좋겠다고. 착색된 거는 이제 레이저를 좀 하시는 게 좋죠. 화이트닝 되는 레이저와 함께 흉터 개선 목적으로는 흉터 치료할 수 있는 프랙셔널 레이저, 프락셀 내지는 레가토 이런 거를 해주시면 좋고 그런 상처 이제 흉터 치료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라인으로 하나 남느냐보다 켈로이드가 두껍게 생겨버리는 게 가장
문제인 것 문제죠.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가려움. 음. 생길 때 가려우니까 가려울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가려울 때도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되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둘째 때서 수술할 거라 그냥 주사 안 맞고 안 맞겠다고. 그럴 때는 저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생기는 것 자체가 가려울 뿐만 아니라 생긴 다음에 둘째 때 잘라내고 다시 묶으면 장력이 더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네. 교체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넓어지는 건 있고 이게 아프기도 하고 아무래도 관리를 내가 하나 더 챙겨야 된다 이런 게 부담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관리하신 분들이 맞아요. 네, 당연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옷 겉으로도 심하신 분들은 옷 겉으로도 잡힐 정도로 두껍게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예방 주사 맞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제가 좀 아프고 감기도 정말 심하게 걸려서 열을 뭐 지금은 한 달째 약을 먹고 있고 이런데 그런 영향에서 그런지 생리불순이 왔어요. 전 한참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네. 부정출연 환자들 많이 왔잖아요. 네, 많았죠. 그때만 해도 남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부정출혈이 생겨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피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수치상으로는 그런 걸 보면서 조기 폐경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조기 폐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경우 호르몬 수치가 어떨 때 네. 조기 폐경 올 수 있고 네. 어떻게 치료하는지. 우리 여자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평생 배란할 만큼의 난자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난소에 그게 이제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얘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폐경이 될 때까지 하게 돼요. 근데 그 난자가 이제 개수가 몇 개냐, 뭐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난소 나이. 네, 난소 나이에서 그거를 보는 이제 호르몬, 항뮬러리안 호르몬, 그래서 AMH 저도 수치를 이번에 검사를 해봤어요. 맞아요. 많이 보고 특히 이제 난임병원에서는 필수적으로 많이 보기도 하죠.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개수로 나이를 매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난소에 앞으로 내가 이제 배출할 수 있는 만들어서 낼 수 있는 난자가 어느 정도 남았나. 네,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요. 네. 확실히 나이와 관련이 있게 되고 이제 그게 35세 기준으로 꺾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고령 임신 진단도 묻게 되는 건데 그 AMH와 더불어서 이제 여성 호르몬,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과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제 폐경이 되면은 많이 줄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폐경이 됐을 때 딱 주는 게 아니라 그 폐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난소를 자극하는 성분 호르몬들이 나오는데도 난소가 기능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안 하니까 너무 많이 나와진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제 조기 폐경이 조기 난소 기능 부전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 난소 기능이 여러 이유에서 부전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이제 식사 문제 때문에도 오기도 하고 너무 안 먹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그거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네. 백신? 그리고 뭐 장기 투여하게 되는 약물들, 스테로이드 포함해서 성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난소 기능 부전이 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나이보다 좀 이르게 오게 되면 여러 가지가 앞당겨져요. 그래서 폐경했을 때 갱년기 증상 불편한 재반 증상을 포함해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혈관 질환들, 뇌혈관이나 심혈관계 질환들이 조금 더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이 올라가는 리스크들을 줄여주자 하는 거고 노화가 사실 모든 만병의 근원, 모든 결제 조직의 이제 노화는 질환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늦추는 거죠.
그만큼 더 연구가 많이 되고 또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가 사실 우리 네. 모든 인류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경에 가까워지는데 왜 피임약을 처방해 주지가 되게 일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피임약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 복합 호르몬제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아까 그 여러 호르몬들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땐 채워주고 너무 뭔가 안 맞을 땐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피임이 있기 때문에 폐경을 늦추는 거는 조금 더 용량이 있는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정확한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피임약 수준에서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르몬 치료 선을 넘어가야 되는지 그건 이제 상담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심혈관 질환을 낮춰주고 네. 부담증을 예방 효과를 네. 그러면 호르몬 치료에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했던 게 호르몬 치료에 부작용도 있잖아요.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 그러니까 피임약부터 뭐 부작용을 살펴보면 오심, 구토, 그리고 몸이 붓는 거, 식욕이 증진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살이 네, 찌나요? 그게 임상적으로 나와 있는 이게 이 약을 먹으면 체중 증가가 보고됩니다 라고까지는 아니어도 확실히 이렇게 식욕 증진이 보고된 건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찌는 건 거죠. 약만 먹고 잘 조절하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그렇죠. 피부가 뭐 뒤집어진다고 하는 분도 있고 가슴, 횡만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와 반대로 사실 오히려 피부도 더 좋아지고 네, 더 기분 이렇게 업다운도 잡아주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먹으면 이렇게 돼요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내가 먹어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전체 환자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말씀드린 걸 호소하는 군보다는 더 득을 누리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이제 호르몬 치료가 이제 피임약에서 이어질 때는 더 용량을 세게 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갱년기 치료에서 쓰이는 호르몬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의 부작용은 이제 제일 클 수 있는 게 이제 유방 관련해서 많이 보고되는 거라 유방 검사를 잘 받으면서 하게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유방암이 안 될 분이 이거를 먹었다고 해서 유방암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방암이 소지가 있었던 분이라면 호르몬 치료를 안 했더라도 언젠가 유방암이 됐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유방에 낭종이 생긴다거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잘 하시면서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 유방암이 안 생겼던 분이 안 생겨였을 분이 이것 때문에 생겼을까 이거는 사실 답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검사를 쭉 해오면서 이제 호르몬 치료 한 분과 안 한 분의 유방암 이거 비교했을 때 유방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9년, 10년 요 정도 마지노선을 잡거든요.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정도 했을 때 득 누릴 건 누리고 실보다 득이 당연히 우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어찌 네, 보면은 삶의 질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스스로 그 과정을 겪게 된다면 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피임약 치료로 좀 부정 출혈을 잡아주고 네. 그리고 후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로 넘어가는 거죠. 호르몬 치료. 네. 요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쭉 괜찮다가 그냥 갱년기 증상이 빡 오면서 그때 확인했더니 너무 이제 폐경이다 이럴 때는 바로 호르몬 치료를 가시기도 하고요. 이제 원장님 언급해 주신 경우처럼 아직은 아닌데 네, 일시적인 거 포함해서 아직은 가임기 나이에 오는 호르몬 이상일 때는 호르몬 치료를 하기보다는 먼저 피임약이라고 언급되는 그 호르몬제를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애매하게 40대 후반 만 나이 47, 8세부터 시작이 되면은 처음에는 그 피임약을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50 넘어가고 나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생리를 좀 하게 해주고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생리를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생리하는 게 낫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관심 안 가졌던 부분인데 점점 관심을 가지게 네.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노화는 어쩔 수 없으니 환경의 영향으로 또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이제 많은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 나눠봤어요. 네.